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화를 낼 때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서 테이블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INFJ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존 반응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막혔을 때 그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무자비한 어둠의 면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의 따뜻한 면. INFJ 성격 유형은 외부에서 보면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로 비칩니다. 그들은 내향적이기는 하지만 동정심과 수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다양한 시각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능숙하여 조화롭게 조정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INFJ는 자신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 정확히 몰라도 이러한 특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성격 라벨을 알지 못해도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향은 INFJ의 본성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일부분이죠. 두 번째, INFJ의 차가운 면. INFJ 성격 유형은 보통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때로는 지킬 앤 하이드에서의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거나 행동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NFJ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면에 직면하거나 한계를 너무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때로는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당황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후 INFJ는 큰 죄책감을 느끼며 왜 그런 식으로 제어를 잃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INFJ들이 한 번쯤은 경험한 바입니다. 이를 지킬 앤 하이드 변신이라고 부르며 INFJ가 심리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공격당하는 경우, 극도로 조작당하는 경우, 상황에 완전히 갇힌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INFJ는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NFJ 도어 슬램. INFJ 도어 슬램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시와 학대를 견뎌야 할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INFJ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용당하고 남용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INFJ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직함과 잘못된 행동을 겪었다고 믿을 때 이를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수 있죠. 도어 슬램은 지킬 앤 하이드 현상과는 다릅니다. 도어 슬램에서 INFJ는 상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을 피하며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번째, 지킬 앤 하이드 현상.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의 도어 슬램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가 양면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INFJ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INFJ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어두운 면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또한 지킬 앤 하이드 현상은 INFJ가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의 조작이나 학대를 견뎌냈고 더 이상 참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 기간 동안 INFJ는 상대방의 욕망, 동기, 행동, 두려움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INFJ가 지킬 앤 하이드 현상에 이르렀다면 INFJ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NFJ가 더 이상 상대방의 조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한계에 도달. INFJ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INFJ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려면 누군가가 그들을 한계까지 밀어야 하죠.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람은 INFJ를 심리적으로 구속하여 그들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INFJ 내부에 쌓여있던 깊게 뿌리내린 분노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INFJ는 상황을 평가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동안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빠르게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중에 INFJ가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면 종종 자제력을 잃었다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INFJ는 자제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INFJ는 순간적인 계산을 통해 주변 상황을 평가하고 모든 심리적인 탈출구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INFJ는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이죠. 6번째, 하이드 변신. INFJ가 하이드로 변신하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기록을 검토합니다. 1초의 순간 안에 그들은 그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 중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어 날카롭게 단순화하고 그것을 노출시켜 상처를 깊이 베어들이게 합니다. INFJ의 선택은 항상 첫째로 완전히 진실하며, 둘째로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하며, 셋째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붕괴하지 않고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INFJ가 구석까지 몰린 심리적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구속할 때 그것이 작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리적인 구속 시도는 대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으로 이어지죠. INFJ의 지킬이 하이드로 변할 때 그들은 상대방을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하이드 변신의 후유증. INFJ의 하이드 변화에 대한 후유증은 가끔씩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후 INFJ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제어를 잃어버린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INFJ는 하이드로 변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INFJ는 악의로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무시된 경고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INFJ는 하이드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INFJ가 논쟁 상황에서 종종 하이드되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독성이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FJ의 분노는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에서 멀어져서 내적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 정도로 고조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INFJ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존 반응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막혔을 때 그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이드의 면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습은 가치 있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게 인프제가 항상 지킬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측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를 배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매우 예민하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살아가며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그들은 깊은 감정과 영감을 가진 사람들로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INF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삶에서 배신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INFJ는 분노와 용서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죠. 지금부터 INFJ를 배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INF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종종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냉담한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입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도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INFJ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민감한 INFJ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속임수나 신뢰의 파괴로 인해 힘든 시간과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INFJ 성격 유형이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매우 예민하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FJ는 내면에 풍부한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복잡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간직하며 철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비교적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리를 둘 것입니다. INFJ가 배신당한다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냉담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INFJ는 여러분을 피하고 다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의 깊이가 깊으며 진실한 우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헌신적인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상처가 매우 깊게 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INFJ의 도어슬램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INFJ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기열하게 대응하기 위해, 혹은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INFJ는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성격 유형보다 배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INFJ는 자신의 좋은 의도로 인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한 경우 통제력을 잃고 큰 감정의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INFJ는 세상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경험한 후 INFJ는 배신의 성격에 따라 분노, 슬픔, 불안 또는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들은 내향적인 직관력으로 인해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이 배신으로 인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INFJ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INFJ는 예민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로 갈등이 발생할 때 INFJ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미안하다며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다고 믿으면 INFJ는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매우 직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내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발생하면 차분한 태도를 벗어나 대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위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7번째,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INFJ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INFJ는 만약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신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INFJ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NFJ의 훌륭한 경청 능력과 공감 능력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8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INFJ는 타고난 경청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와 뇌리에 오래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그들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약속을 어길 때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INFJ는 우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상대로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공감하는 성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그들을 배신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은 매우 비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NFJ의 강렬한 반응은 그들이 신뢰와 우정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번째, 그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INFJ는 극히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상상력이 풍부하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INFJ는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면 신뢰가 무너져 내리며 불안감, 자기 비난 등으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10번째,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가치를 느끼길 원하기 때문에 배신을 경험하면 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우울함, 불안감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INFJ는 다른 유형보다도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멀어져서 감정적으로 폐쇄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INFJ는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INFJ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INFJ의 배신 경험은 깊은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그들을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배신은 결국 모든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INFJ의 경우 한 번 신뢰가 손상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믿고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런 신뢰가 배신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좌절감은 INFJ가 자신이 그 사람을 잘못 믿었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의 내면의 벽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INFJ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작은 실수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INFJ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분명 크고 중요한 배신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내와 용서는 각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불신을 극복하려 할 때 이 두 덕목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INFJ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 도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한 번 실망이나 배신을 경험하면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INFJ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추구하며 이는 그들이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관계의 전부를 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감을 느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수준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및 갈등 조장. INFJ는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이나 격렬한 대화를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혼란을 조성하거나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INFJ에게 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무분별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INFJ에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INFJ가 자신의 생각이나 통찰을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며 신뢰를 구축하기 힘들게 합니다. INFJ들은 대화와 관계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중시하며 이런 가치들이 무시되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배신. 연애에서의 배신이나 일상에서의 부정행위에 직면했을 때 INFJ는 용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배신을 용인하거나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INFJ들은 한 번 신뢰가 깨진 후에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 때문에 배신이라는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INFJ가 한 번 실망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그들이 자신을 지키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신뢰의 파탄. 신뢰를 깨트리는 일은 관계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거짓말을 듣거나 배신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다시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에 이미 조심스러운 INFJ에게는 작은 일 하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INFJ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 감정 공유를 주저하는 태도, 친구나 가족에 대한 비난, 관계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동, 분노나 좌절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 등은 모두 INFJ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때로는 이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INFJ는 해당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꺼릴 수 있습니다. INFJ에게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속임수와 조작. 누구도 자신이 이용되거나 조작당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INFJ에게는 이런 경험에서 회복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INFJ는 타고난 직관으로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느껴지는 부정적인 징후를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INFJ가 자신이나 다른 이가 조작당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그들은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몹시 싫어하지만
동시에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대응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INFJ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작행위는 INFJ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조작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위선적인 칭찬. INFJ들은 가짜 칭찬과 위선적인 행동을 가장 잘 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원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데도 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거나 누군가가 마음을 얻기 위해 과장된 달콤한 말을 할 때 INFJ들은 이런 행동을 쉽게 간파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과 의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첨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INFJ의 신뢰와 애정을 얻기 위해 아첨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런 위선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INFJ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게 들여다보며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이려는 시도는 더 쉽게 속아 넘어갈 누군가를 찾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INFJ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통찰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처럼 표현된 의견. INFJ들은 상상력과 논리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통해 독특하고 흥미로운 생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강하게 밀어붙여지거나 사실보다 의견이 우선시될 때 INFJ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듣고 있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인 견해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반영할 기회 없이 누군가의 견해에 설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그의 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대안적 관점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과는 INFJ는 깊이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갑자기 주목받는 것. INFJ는 갑작스럽게 집중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이 지적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INFJ가 비판을 받거나 특정되어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그 상황에서 분노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상황이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강한 대립 상황에서는 INFJ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게 되어 그 순간을 무력감으로 느낍니다. 여덟 번째, 영혼 없는 사과. INFJ 성격 유형은 불성실함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죠. INFJ들은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매우 공감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불성실함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INFJ는 표면적으로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게 되며 이 경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약탈당하는 느낌. INFJ는 눈에 띄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재능이나 노력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으로 돌리려 할 때 INFJ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INFJ는 평등과 함께 성공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 할 때 그들의 신뢰와 용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열 번째, 비논리적인 규칙과 규정.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규칙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사, 배우자, 부모 또는 다른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권력이 고개를 들면 INFJ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NFJ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서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규칙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심을 통해 INFJ는 그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편향되며 비도덕적이거나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그 상황이나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INFJ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정한 용서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INFJ는 배신과 실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게 탐색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용서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